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생리공결제가 시행됐는데요. 생리공결제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은 현재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절차 탓에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심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리 때문에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생리공결제. 학내 사회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데 우선 생리공결제 시행에 대해 학우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사실 있는지를 몰랐어요. 생리공결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유드림스에서 신청서를 등록하고 단과대학 교학팀의 승인이 떨어지면 2주 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를 두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절차가 엄격해 제도 시행 이전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뭔가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그냥 학교에 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든 과정인데 좀 의사가 등교 불가 판정을 내려줄 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생리공결 인정을 외치던 목소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학내 곳곳에 홍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DUBS 뉴스 심규리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부족한 흡연구역과 간접흡연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온 문제입니다.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황을 송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8계단 아래쪽과 신공학관 3층 외부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라는 안내가 무색할 정도로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습니다. 남산학사 기숙사생들은 이곳에서의 흡연 때문에 소음과 담배 냄새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회과학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길인 문화관 뒷길과 그루터기 카페 뒤쪽도 금연구역이지만 이곳에서도 흡연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연구역뿐만 아니라 흡연구역에서도 발생합니다. 해학관과 법학관 연결다리에 있는 흡연구역은 펜스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가림막이 없고 일부 흡연자는 흡연구역 경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흡연자라서 그런지 일단 제가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담배 피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래가지고 조금 냄새 쪽에서 조금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총학생회와 함께 수요 조사를 하고 흡연구역 보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내 흡연 시에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고 흡연구역 경계선을 잘 지키는 등 흡연 예절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DUBS 뉴스 송지인입니다.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제안 채널 소통공감 홈페이지가 신설됐습니다. 소통공감 홈페이지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온라인 채널로 학교 발전을 위한 건설적 제안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코너로는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제안을 하고 해당 제안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동국인의 제안, 학교가 능동적으로 특정 의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코너인 동국 리서치 등 여러 가지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2018년에 이어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는 2018년에 선정되어 참여 중인 67개 교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사업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계속 지원 대학 57개 교와 지원 중단 대학 10개 교를 선정하였고 우리 대학은 최종 포함되었습니다. 이어서 학내 단신입니다. 2019년 상반기 군산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이
내달 14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1학기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대출 잔액이 있는 자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11회 전국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 영상 공모전 접수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공모 부문은 사진과 홍보 영상 부문으로 나뉘며 공모 내용으로는 사진 부문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통합교육 관련 내용 등이며 홍보 영상 부문은 장애 공감 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을 위한 홍보 영상입니다. 제출은 응모자가 제작한 작품만 제출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응모자가 사진 속의 인물로 포함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2020년도 일본 문부과학성 국비장학 연구 유학생 신청 기간이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1985년 4월 2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일본의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년간이며 장학금 내용으로는 학비 및 항공요금 지급 외에 매월 약 14만 3천엔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서류 구비 후 게시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인 만큼 학우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신 스승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5월 15일 DUBS 뉴스센터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